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브이로그 최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 소개는 나중에 차차 드리고,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외식업 강의만 6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000개 정도 가맹점의 이 서비스, 위생, 매장 관리, 기타 등등 다양한 교육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많은 팁들과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성공 창업에 있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 식당 창업 성공하는 5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 기회창을 인식하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 커브가 가서 영원히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커브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이 진실된 공통점이 있고요. 세상 모든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건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즉 기업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음식점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구간은 초반이라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단골 고객이 확보된 시점, 나아가 그 지역에서 삼겹살, 돈가스, 김치찌개 등 우리가 언젠가는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실제 가장 많이 벌기 시작하는 구간은 4년 차부터 시작해서 7년 차에 쭉쭉 올라갑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행 타지 않는 음식점을 창업하셔야 하고, 한번 오픈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갈 아이템으로 하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 치고 빠지기, 권리금 받고 이런 전략은 진짜 오래 장사를 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돈을 버시려면 오래오래 고객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마라탕이나 흑당 커피 같은 유행 타지 마시고 진짜 한국인이라면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유행이 지나도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댓국도 있고 김밥도 있고 김치찌개도 많아요. 찾아보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돈과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라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억이면 매장 차리지 않을까? 그리고 3달이면 자리 잡지 않을까?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금액의 2배가 들고 시간은 4배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무리하게 껴서 장사를 하시면 결국 자금의 압박으로 식재료를 줄이고, 나아가 인건비를 줄여서 피크 시간에 제대로 된 음식을 또는 이 서비스를 나가지 못해 손님의 재방문이 끊기는, 말 그대로 폐업의 코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오픈 비용을 넉넉하게 설정하시고, 또한 6개월간 매장에서 단 한 푼도 벌어갈 수 없다는 가정으로 오픈하셔야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어질 이 소중한 고객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고 6개월 뒤에 약 50명의 손님이 우리 매장으로 왔다. 아니 100명으로 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매장을 처음 방문한 손님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평균 5%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95명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매장에 최소 2번 이상 온 손님, 즉 단골 손님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오픈 초반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시고 예수금 없이 진행하시면 결국 오픈 3개월 후 자금단으로 악순환에 빠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식사업 기본 법칙을 준수하라입니다. 저는 음식 장사를 한다면 최소 2년 후에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과 투자금 정도는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3%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절반은 1년 안으로 폐업하고, 나머지는 한 30%는 조금 남고, 그리고 25%는 인건비 정도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돈은 엄청 투자했는데 감가 비용이 빠지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역시 회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재료비는 30% 내외로, 인건비는 20% 내외로, 임대료 중요합니다. 무조건 8% 아래로 가세요.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부가세까지 해서 220만 원,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5천 팔아도 월세가 550이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관리비도 아껴 쓰시면서 최종적으로 세전이익이 30% 선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 내고 뭐하면 23에서 24% 남을 겁니다. 이 정도로 남아야죠.
그냥 어렵다면 직원 1인당 30만 원은 팔아야 한다. 우리 매장이 100만 원도 못 팔면 3명 이상 일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100만 원까지는 뭐 홀 하나 주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분 정도는 더 있어야 하고 주말에는 알바도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엑셀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손익계산을 하는 이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벤치마킹입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mp3 다 있었어요. 핸드폰 다 있었습니다. 인터넷 디바이스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묶은 것이고 아마존? 이베이가 훨씬 큰 상황인데 역전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장악했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늘 밥만 드시지 말고 그 매장의 서비스 그리고 음식 수준, 반찬, 청결 이 부분을 늘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세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식당 운영을 그런 매장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매장도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나쁜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실 때 단 하나라도 건지실 수 있고 나아가 그걸 우리 매장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매장에 제가 찾아가 성공 스토리를 물어보는 그 날이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5번째로는 직원입니다. 사장 같은 직원? 없어요. 직원인데 무슨 사장입니까? 그런데 사장 같은 직원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모 점주님은 매장이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각 매장의 점장들과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리고 차후 오픈할 음식점에 대해서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점장 중에 거의 최고참인데 그분은 6개인가 7개 매장에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점장인 매장은 당연 그 지분이 높습니다. 이 점장이 버는 돈이 2년 전에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 버는 게. 그리고 그 점장급 되는 분 중에서 최연소는 24살인가 그러는데 거의 월 1000 정도 벌었습니다. 점주님은요? 글쎄요. 25층짜리 건물 주셨어요. 식당 하셔서. 여러분, 직원을 키우세요. 그런데 그냥 키우지 마시고 그 직원을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비전을 주세요. 그 친구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매장 하나 이상의 큰 자산이 되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식당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매장, 그리고 3의 매장, 나아가 10의 매장을 차릴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을 더욱 많이 키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